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주식시장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의 시각도 그거 같아요. 금리를 대폭 올려야 된다. 심지어 빅스텝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만일에 금리가 오른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뭐 고환율, 고금리, 전월세 시장 총체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다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있다. 월급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도 결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오르고 월급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물가가 다 오르는데 부동산가만 안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 것이냐. 결국은 수요 억제 정책, 또 서울로 몰리는 이러한 수요를 억제해야 되고, 똘똘한 한 채 정책, 이거는 없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 더 많이 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뭐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 저는 수요가 급격하게 몰려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 또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강남에 집을 사는 경우가 있죠. 네.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네. 다시 부동산 시장을 불붙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 번 거는 다시 주식시장에 재투자해서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반도체 머니가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세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는 그 세금은 그쪽에서 걷어야지 왜 부동산 시장에 또 세금을 올려야 되나, 이게 이유가 되는지. 이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네. 자금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이 많은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네. 부동산이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고, 또 주식시장이 앞으로 건전하고 괜찮다. 상승장이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선호하겠죠. 네. 우리나라 전체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투자 자산의 70%가 넘잖아요. 네. 70%가 넘어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3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주식시장으로 더 몰릴 것이다 하는 이런 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준다는 거죠. 세금을 올리면. 특히 보유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는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줄어들면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무래도 적을 것이다. 보유세가 너무 높다 하면은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왜냐하면은 부동산으로 생긴 소득은 불로소득이에요. 아무런 생산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커가면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지금처럼 막 투기판 이런 거 말고 네. 건전한 주식시장이 되어서 적정한 수익도 나오고 부동산보다 수익이 좀 더 많이 나온다 하면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비생산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막 하루에 급등 급락을 막 반복하면서 굉장히 정말 투기 시장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에서 지금 돈이 계속 흘러드는 게 뭐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괜찮을까요? 투기판 비슷하게 되는 게, 어제 사이드카가 뭐 올라가는데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또 오늘은 내일.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카가 방지되고, 네. 또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고, 이런 것들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이드카 발송 횟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주식시장이 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네. 하루 사이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급등하는 거는 이게 투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으로 가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겠죠. 주식시장에 있으면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만일에 반도체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고 매출액이 급등하지 않았으면, 지금 주식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2008년 IMF 홍과하고 똑같이 왔어요. 지금 다행히 반도체가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급등하는 현상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오르는데 이러한 반도체도 영원한 건 아니다. 반도체도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의식주 문제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월세 매물도 없고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하면 이쪽에 또 이쪽 시장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네. 이제 주택에 사람이 사는 장소니까 네.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죠.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부동산보다 주식의 투자 비중이 70% 이상 높은 거는 은퇴하신 분들이 주식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주식에서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까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주식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돈들이 은퇴 자금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거듭해가지고는 그렇죠. 이런 시장에 누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못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부동산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훨씬 더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의 금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물가가 급등하고 뭐 전쟁의 영향도 있지만 물가가 급등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대출이 상당히 많이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마 주식시장 때문에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 때문에. 그래서 5대 시중은의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이 43조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 전체 액수를 보면은 100조가 훨씬 넘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도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대출액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 대출액이 자꾸 증가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식시장이 잘못돼서 하락 기미가 보이면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분들, 또 부동산에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그분들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잘못하면 파산 상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오를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 이런 건 저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지금 사실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출을 받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 네.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게 지금 5대 시중은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되면 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칠까요? 아니,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 값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하락.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외곽의 일부 지역이 굉장히 막 신고가가 형성되고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의 영향은 직격탄을 받아요. 금리가 실제로 상승시키면 부동산 그냥 하락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금리를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1.25%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비슷하거나 우리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낮아요. 많이 낮아요. 1.25면은. 그래서 금리를 미국보다 더 선제적으로 더 많이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내린 이유가 뭐냐? 부동산 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내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 값이 폭락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미국보다 더 많이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시점에 왔어요. 물가나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거나 그래서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의 시각은 또 그거 같아요. 금리를 대폭 올려야 된다. 심지어 빅스텝까지 뭐 실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만일에 금리가 오른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당장 지금 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대출 받았는데 금리까지 올리면 이분들은 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이 아니라 사회사가 망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만 개 넘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는데 가장 그 압박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값이 하락의 길로 접어드는데 이것도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정부 당국이 소상공업자를 걱정했기보다도 부동산 값이 하락이나 폭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았다. 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더 많이 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값을 하락시키는 거는
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거다 이렇게 보죠. 네네. 그 무주택자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무주택자는 이제 곤혹스럽죠. 네. 정부에서 정책을 믿었더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부동산 값이 더 오르고 또 외곽까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황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일부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새로 지금 나오겠지만 그러한 정책들이 무주택자들 또 청년주택 또 임대주택 이런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얼마나 많이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공급 중에서는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뭐 임대주택 이런 공급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은 서울 주요 지역에 뭐 3인 가구, 뭐 4인 가구가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아파트를 원하는 이런 거죠. 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에 대한 그 확실한 그 공급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앞으로 집값이 또 계속 뭐 또 단기간 나오긴 힘들죠. 예, 지금 할 오르지 수 있는 거는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다들 하고 예,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돼야 거기서 공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데 새로 어디를 지어서 공급을 만들어내는 거는 네.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죠. 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언뜻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네. 활성화시키는 게 맞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주하려면 대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과 지금 정책이 따로 논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킬수록 세제 면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죠. 네. 세제 면에서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을 좀 네. 완화시켜 준다든가 그래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재개발 서울시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말고 뭐 대량으로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데는 없잖아요. 없죠. 뭐 그린벨트를 푼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공급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네. 완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보유세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보유세만 가지고 떠들고 있다 하는데 네. 정부도 내부에서는 좀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뭘 좀 하고 있을까요?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기득권층의 반발, 또 일반 서민들의 반발 이런 반발을 짬뽕을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국민을 보고 뭐 기득권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보고 정책을 하면 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내가 내 지지층만 보고 나가지 않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지지층에서 반대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전체 국민을 보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밀고 나가면 결국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 짬뽕의 정책, 이 말도 들어주고 저 말도 들어주고 이 짬뽕의 정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된다. 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워낙 또 비싸요. 월세가 또 비싸고 전세는 매물이 없고 이러니까 집 살 계획이 없었던 분들도 집을 사는 수요로 바뀌었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7, 8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15억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린 게 아니냐. 시장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전월세가 부족하고 또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니까 이럴 바에는 네. 6억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사놓자 하는 실수요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실수요자 때문에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또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정부를 신뢰를 못하는 거고 정부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아예 집을 살 가능성이 없어진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6억 대출을 받아서 살 집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외곽이 중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중저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공급도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혹시 이제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세제 개편 시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조만간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 거 봐가지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 별거 아니다.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압력 단체의 그런 압박을 물리치고 정책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집값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집을 당장 사지 않고 세제 개편 후에 집을 사라. 이런 그런 말씀이신 정책이 거예요? 나오리라고 보고 네. 조만간 나오겠죠, 이제. 그 믿음이 조금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여태까지 분들이 과거 많아요. 정부를 보면은 믿음이 안 갔죠. 네, 네. 역대 정부는 이제 세금으로 집 못 잡았는데 이번 정부는 지금 정책들을 잘 펴서 이제 세금 대책 세금으로 정책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집값 잡을 수 그럼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보유세만 높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세제 개편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하는 거는 강남 상구나 굉장히 높은 지역이 그런 데까지 잡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서민들이 사는 주택, 아까 외곽 지역 이런 데를 안정성이 시킬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금부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 주택 이런 고가 주택은 수요는 나중에 많이 줄 거예요.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돈 많은 분들도 있지만 은퇴하고 연금받아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올리면 팔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가 주택의 아파트 단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는 광남, 상구, 용산까지 벌어져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양극화는 불가피한데 양극화를 할 때 고가 주택 단지의 폭이 지역이 더 좁아진다는 거죠. 네.